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유 다정다감입니다. 어린 시절 이맘때쯤 밥상을 둘러보면서 수은 풀밭이라 먹을 게 없다며 반찬 투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맘때쯤 나는 제철 산나물들이야말로 진짜 보약이란 걸 말이죠. 냉이, 머위, 두릅과 같은 이 파릇파릇한 새순들 부지런히 챙겨 드시면서 봄 기운 충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을 보면은요, 이 봄나물 중에서 동글동글한 달래 알뿌리가 생각나는데 어떻게 박수혜 리포터 마음에 드세요? 아, 저요? 네. 제가요 좀 귀여운 방울토마토 닮았다는 말은 들어봤는데요. 이 네. 달래 알뿌리 닮았다는 말은 또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그만큼 뭔가 좀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오늘요 전해드릴 소식까지 더하면요. 말 그대로 기운생동입니다. 자연과 사람의 생명력을 담아낸 훌륭한 예술의 세계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한국 화단의 거장, 문자 추상의 대가로 불리는 고암 이응로 화백의 예술혼과 제5회 고암미술상을 수상한 이진경 작가의 작품 세계가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동양과 서양, 글씨와 그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두 사람의 예술은 과거와 현재의 경계에서 만나 봄처럼 환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봄볕 수렁거리는 충남 홍성의 작은 마을. 이곳에 지난 2011년에 문을 연 이응로의 집이 있습니다. 이응로 화백이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 화가의 꿈이 새싹처럼 움튼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고암 이응로 선생의 생가터가 되겠는데요. 고암 이응로 선생의 스케치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재현된 생가지입니다. 사원록을 통해서 보면은 고암 이응로 선생님의 아버지께서는 어린 이응로가 그림 그리는 거를 못마땅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응로 선생님께서는 요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면서 여기가 하나의 도화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부지는 약 7,000평으로 고암 이응로 선생의 생가지 기념관과 북카페, 한옥창작 스튜디오, 문화예술 자료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서양의 예술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이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한 이응로 화백. 그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이응로의 집에서는 고암 미술상을 제정했는데요. 수상작가 전시회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이쯤 올라오니까 벌써 작품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뒤에 있는 작품만 봐도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나 뵙게 될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기 계시죠? 빨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천에서 작업하는 이진경입니다. 도쿄 현대미술관이 꼽은 12명의 세계 작가 중 한 명인 이진경 작가. 정감 어린 손맛에 이진경체로 널리 알려진 미술가기도 한데요. 작가님께서 사실 이 붓글씨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이응로 선생님이 전주에서 간판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전시 때 간판 작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만치 은하물 건너 언제나 오려나 그리운 내님이여. 통일이 되고 평화롭고 이랬으면 좋겠는 기원으로 그걸 썼어요. 제일 마지막에 쓴 게 햇빛 같으라라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해가 반짝 뜨잖아요. 그때 그 해를 보면서 저 해를 담도록 해야겠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게 기준이면 어떨까라는 제안이에요. 전시의 제목은 먼 산 헤치고 흐르고. 고암 미술상 수상 직후 이진경 작가는 이응로 화백의 삶의 여정을 천천히 돌아보며 이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화려한 색채감이 눈길을 확 사로잡는 느낌이에요. 정용재 장인하고 제가 같이 만든 난등인데 지화 작업은 정용재 장인이 만드셨고 비닐로 만든 꽃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걸 같이 섞어서 이렇게 꽃을 만들었어요. 그 오시는 분들한테 이 자리를 축하하거나 기리는 의미로. 예. 조성영 선생님께서는 여기 건축 하실 때 애도의 길 혹은 반성의 길 이런 길로 이걸 길게 만드셨어요.
지금 여기에 이응노라는 사람, 또 이응노가 살던 그 땅의 기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과 포함해서 그 동네 사람들 또는 지금 현대인들도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이응노의 집을 통해서 근대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마 그 역사하고 다 연결될 텐데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게 처음서부터 생각이었거든요. 여기 위에 올라가 봤어요. 이 건물의 뒤에 있는 산. 여기 올라가면 묘가 있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이 건물이 딱 관처럼 생겼어요. 파리에 있는 그 묘에 묻혀 있지만 결국 거기에 못 돌아오잖아요. 그분의 어떤 운명인데 결국은 그렇게 바라던 거기에 못 돌아와 오고 여기에 묻히지 못하는 원을 어떻게든지 조성룡 건축가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응노 화백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을 고암 이응노의 묘소의 의미로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이진경 작가는 이런 건축의 의미를 되살려 공간 곳곳에 위로의 손길을 보듬어 놓았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통과하며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따뜻한 봄볕을 한껏 양보하고픈 작가의 마음입니다. 예, 여기는 저희 홍천의 집 주변에 개울물이 흐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의 전체 이름은 개울물 흐르고. 이 방은 뭔가 딱 들어서자마자 네. 뭔가 상쾌하면서도 뭔가 되게 싱그러운 느낌이 확 나요. 여기는 주로 자연, 달과 바다와 버들강아지와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 전체에 모았어요. 저는 이렇게 봄마다 이 버들강아지를 그려요. 그 봄맞이 그림으로. 이 추운 겨울을 너가 어떻게 잘 넘기고 아직 살아서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힘들지만 봄이 왔구나.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고 봄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쵸. 봄은 실은 겨울이 있어야 봄이 뚜렷하고 따뜻하고 고마워요. 그 겨울들 있죠? 그 겨울들, 그 아픔이나 슬픔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것을 그 다음 방에 불꽃을 이고 앞장선 사람들이란 주제로 만들었어요. 총 3개의 초주제로 구성된 전시회의 두 번째 주제. 역사 속에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이들을 이진경 작가는 수많은 문자와 그림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응노 화백이 그렸던 무수한 군상처럼 말이죠. 이 그림은 법대로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형수가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영 선생님이에요. 과연 법이라는 게 뭐지? 그러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어떤 적용되고 법 앞에 다 평등하고 이래야 되지만 지금까지 법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어야 할 가치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종이도 되게 나쁜 종이를 골랐었어요. 그래서 이 방에 있는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과 이름이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애도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이 방, 빨간 방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이번 진술서를 전시는 내가 써요. 미술을 넘어 이미 다 역사를 써놨어. 알리는 작업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불상의 목적을 갖고 동배를 인해 북한 대사관에 왔다 갔다 했으며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건설하려고 했고 이는 원래부터 여러분들 이 역사 어떤 역사? 1967년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고초를 겪어야 했던 이응노 화백. 냉전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겪은 비운의 예술가는 끝내 고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이진경 작가는 한국 사회 모두가 그에게 큰 빚을 지었다 생각했고 그의 혼백을 위한 천도제를 올렸는데요. 뜻을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네, 이거는 굿을 통해서 저기 이응노 선생님이 저 하늘로 혹은 이응노 선생님과 같은 많은 분들이 저 하늘로
잘 가시라고 저 창문을 통해서 이게 그 길이에요. 이 방은 어쨌든 그림으로 제사상을 다 차렸고 그리고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그 중간에 그 정신적인 공간들, 우리가 기원하는 공간들, 그 마음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거는. 벽면 가득 빼곡하게 채워진 이진경 작가의 작품 속엔 생명을 상징하는 논과 밭, 씨앗과 꽃들이 피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뜨거운 희망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정말 100살 넘게 사는 게 오래 사는 건지 우리 안에 기억으로 안중근 의사 혹은 이름 모를 어떤 죽음들이 제가 그림을 그림으로 해서 거기에 써놓거나 내가 기억하고 기원하는 그것으로 또 그 안에서는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의 작품엔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이 오로지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불 등불이라고 108개의 지등을 환하게 비추어서 여기 수많은 어르신들 이름 없거나 이름이 있거나 그분들이 환한 하늘로 잘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전시를 보러 오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좀 어떤 거를 좀 느끼고 갔으면 하세요? 때로는 즐겁고 무겁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들을 만들어 놨는데 시간을 조금 넉넉히 가지시고 그런 식구들이나 문장들을 좀 음미하시거나 또 평상시 생각해 보지 않았었던 그런 어른들, 우리가 이름 모를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가능하시다면 그분들에게 마음을 보태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알아가는 일은 묵묵히 산을 오르는 일과도 같을까요? 먼 산 헤치고 흐르고 그렇게 잊고 있던 수많은 이름들을 봄처럼 다시 만날 수 있는 전시회였습니다. 훌쩍 봄볕이 뒷산을 넘었습니다. 이응노 화백은 해거름에 더욱 따뜻해지는 고향의 풍경을 늘 그리워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을 따 이응노 마을이라 불리는 홍천 문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나무 향기가 그윽하게 인사를 건네는 곳. 여기선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한 예술의 꽃을 피워볼 수 있는데요. 저도 작가님의 도움을 받아 작지만 의미 있는 나만의 예술품 하나를 만들어 봅니다. 예쁘다. 과거와 현재를 초월해 두 예술가가 만나 마음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응노, 이진경, 시간의 화폭에 담긴 두 개의 꽃을 이 봄이 가기 전에 만나보시죠. 네, 잘 봤습니다. 저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이응노 미술관에서 종종 이렇게 접했었는데 이렇게 상가토와 마을까지 넓은 문화 공간에 펼쳐져 있어서 네.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응노의 집에 딱 도착을 하면요. 일단 이진경 작가님의 글씨가 저희를 반겨주고요. 전시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둘러보면은 이진경 작가님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잊고 살았던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또 홍성의 이응노의 집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도 되짚어 보시고요. 두 예술가의 만남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 있어야 봄이 더 뚜렷하고 따뜻하고 고맙다는 작가의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박소혜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